안녕하세요. 괴물들이 사는 궁궐. 글 그림 무돌. 오늘은 한국의 궁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괴상한 모습에 신기한 재주를 가진 괴물들이 있었어. 괴물들이 사는 궁궐. 사람들은 백악산 아래 멋진 궁궐을 짓고 훌륭한 괴물들을 초대했대. 소식을 들은 두억신이라는 괴물도 궁궐에 가고 싶었지만 못된 짓만 해대니 초대받지 못했지. 궁궐에 가지 못한 두억신이는 심술이 잔뜩 났어. 그까지 궁궐 못을 박아 망쳐버리면 그만이요. 두억신이는 자신의 붉은 머리카락으로 못을 만들고는 어둑신이, 꿈벌레, 불귀신 등 나쁜 요괴들을 불러 모았어. 어둑신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꿈벌레는 나쁜 꿈을 꾸게 하고, 불귀신은 불을 지르며 두억신이를 뒤따랐지. 두억신이와 요괴들은 거침없이 궁궐 큰 문으로 몰려갔대. 놈들이 들이닥치던 그때 궁궐에 초대받은 괴물들이 궁궐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았지. 마침 궁궐 큰 문 앞에 털을 잡은 괴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의로운 괴물 해치였어. 해치를 본 불귀신은 불꽃을 팔 떨었어. 해치가 우리를 보면 꺼뜨려 버릴 거야. 꿈벌레가 번뜩 꾀를 내 말했어. 해치 모르게 들어갈 방법이 있어. 그러고는 나쁜 생각으로 사람들을 부추겼지. 꼬임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고 해치가 싸움을 말리느라 궁문 앞을 비우게 됐어. 그 사이 두억신이와 요괴들이 궁궐로 쏙 들어갔지 뭐야. 여기는 지금 광화문이라고 적혀 있지요. 놈들은 궁궐 두 번째 문 안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어. 신이 난 꿈벌레가 개울다리를 건너며 흥얼거렸지. 나쁜 마음, 못된 생각, 나쁜 꿈이 가득한 궁궐. 예쁜 마음, 착한 생각, 좋은 꿈이 가득한 궁궐. 겨울을 건넌 꿈벌레는 이상하게도 착해졌대. 건너지 뭐! 겨울가에 철록이 있다! 두억신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 철록은 사악한 것을 깨끗하게 바꾸는 괴물이야. 방책의 아래 보니 어머, 조선시대에 그 예쁜 우리 김홍도 선생님과 신윤복 선생님의 그런 그림체들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괴들이 착해져 버리면 안 되지. 두억신이는 요괴들을 옆구리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재빨리 개울을 뛰어넘었지. 철록이 맑은 기운을 내뿜었지만 붉은 갑옷을 두른 두억신에게는 닿지 못했어. 놈들은 세 번째 문을 지나 근정전 앞마당까지 쳐들어갔어. 여기가 궁궐의 가장 큰 마당이다. 어떤 요괴가 가장 못됐나 놀아보자. 두억신이가 부추기자 요괴들이 날뛰었어. 불귀신의 노름에 온통 불바다요. 꿈벌레의 노름에 흉흉한 아수라장이요. 어둑신이의 노름에 끔찍한 울음판이 되어버렸지. 그 중에서도 제일은 겁을 주면서 커지는 어둑신이었어. 사람들을 위협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커졌지. 그러다 월대 위에 있는 어린 괴물을 발견했어. 꼬맹아, 어둑어둑 무서워져라. 그런데 어린 괴물까지 겁을 주려고 월대로 다가가던 어둑신이가 도리어 벌벌 떨지 뭐야.
어린 괴물 뒤에는 커다란 어미 사자가 있었거든. 사자는 아주 사나운 괴물이야. 귀신도 잡아먹어버리지. 으악! 꼬맹이 사자님이셨군요. 어둑신이는 겁을 먹고 다시 점점 작아졌어. 쾅! 나더러 꼬맹이라니. 새끼 사자가 버럭 성을 내자 어둑신이의 몸뚱이는 더 작아져 결국 사라졌지. 두억신이와 꿈벌레, 불귀신도 사자 눈에 띌까봐 바짝 엎드렸대. 놈들은 꽃담이 예쁜 곳으로 도망갔어. 심통이 난 꿈벌레가 나쁜 꿈을 만들어댔어. 누구든 악마이나 꺼버리랬지. 그러자 꿈 냄새를 맡은 불가사리가 입맛을 다시며 기어나왔어. 불가사리는 나쁜 꿈을 먹는 괴물이야. 악몽 맛이 나는 꿈이구나. 냠냠. 꿈벌레도 맛있구나. 꿀꺽. 불가사리가 꿈벌레까지 삼켜버리자 두억신이는 날카로운 쇠붙이를 던지며 공격했어. 먹성 좋은 불가사리는 쇠붙이마저 먹어치웠대. 못 먹는 것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가봐라. 아니, 못 먹는 것이 없구나. 이것도 먹어봐라. 두억신이는 불가사리에게 불귀신을 마구 던졌어. 불가사리는 불이 붙어 활활 타올라 아주 커다란 불덩이가 되었어. 불가사리는 불귀신보다도 더 뜨거워졌지. 불귀신 살려, 우리가 타버리겠네. 결국 불귀신은 까만 재가 되고 말았어. 두억신이는 불길을 피해 혼자 달아나더래. 두억신이는 드넓은 연못에 다다랐어. 연못 위엔 으리으리한 경회루가 있었지. 덩그러니 남은 두억신이는 커다란 궁궐이 두려워졌어. 못을 받고 어서 돌아가야지. 역시 근정전이 좋겠어.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경회루 지붕 위에 있던 잡상 11마리가 두억신이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 쳤어. 근정전의 사방시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청룡이 번개를 치고 벼락을 떨어뜨릴걸? 안 됐어. 백호에게 물리면 뼈가 으스러질 거야. 불쌍해. 주작은 털 한올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겠지? 어휴, 현무는 땅을 흔들어버릴지도 몰라. 두억신이는 땀이 흥건해졌어. 힘센 괴물들은 몽땅 궁궐에 들어왔구나. 겁에 질린 두억신이의 꼴에 잡상들은 깔깔 웃어댔지. 두억신은 잔뜩 화가 나서 경회로 지붕을 기어 올랐어. 그럼 너희가 사는 추녀 마루에 못을 박아주지. 잡상들은 펄쩍 뛰며 비밀질러 대서 야, 무슨 짓이야, 또 왔어요. 그때 연못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이 솟아오르지 뭐야. 용은 괴물 중에서도 으뜸이지. 네, 이놈 흉악한 못을 가지고 왔구나. 용이 나타나자 두억신이는 당황해서 털이 삐죽 섰어. 아이고, 용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감히 어디에서 심술을 부리느냐. 용은 못을 빼앗아 두억신이의 머리에 철썩 붙여버렸지. 두억신이는 못이 달린 무거운 머리를 뒤뚱거리며 궁궐 밖으로 불이 나게 주랭랑 쳤대. 궁궐 하늘에 봉과 황이 춤을 추며 날았어. 봉황은 기쁜 일을 가져다 주는 괴물이지. 봉황의 맑은 기운이 궁궐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너무너무 멋진 궁궐에 관한 책입니다. 부록 부분 읽어드릴게요.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괴물들. 참고로 경복궁은 여러분 지하철 5호선 우리 세종대왕님 바로 뒤에 있는 궁이지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바로 여기 앞쪽에 세종대왕님, 그리고 앞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동상이 있지요. 자, 불가사리는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과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에서 볼 수 있다. 곰의 몸, 무소의 눈,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범의 다리를 닮았다. 철과 같은 금속을 먹고 톱니 같은 이빨과 바늘 같은 털이 자란다고 전해진다. 죽지 않는다 하여 불가사리라 부르며 나쁜 꿈과 사악한 것을 쫓는 힘이 있다. 사자. 근정전의 앞 월대 양옆으로 한 쌍의 사자와 새끼 한 마리의 사자 가족이 있다. 금빛 털을 지닌 삽살개처럼 생겼으며 위엄이 있고 용맹이 있는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전해지며 다른 동물들이 기가 눌릴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철록. 흑례문과 근정문 사이의 영재교 옆에 내구의 철록이 있다. 상상의 동물 기린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머리에 큰 뿔이 하나 있고 갈개가 있으며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철록은 정화의 능력이 있어 나쁜 기운이나 요사스러운 귀신을 쉽게 없애는 능력이 있다. 해치, 해태라고도 해요. 제과 회사 이름이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의 양옆에 해치가 있다. 온몸에 푸른 비늘이 덮여있고 이마에는 뿔이 하나 있으며 발톱은 둘로 갈라져 있다.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괴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뿔로 받아버리며 화재를 막아준다고 한다. 잡상. 궁궐 정각의 추녀 마루 위에 놓인 짐승 장식을 가리킨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대당사부, 손오공, 저팔계 등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용, 봉, 사자, 기린, 해치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잡상은 전각의 편안함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와, 오늘은 우리 조선의 내용이 더 있었죠. 조선의 궁궐을 지키는 여러 괴물들입니다. 사방신, 청룡백 호주작 현무를 이른다. 경복궁 4대 궐문의 그림으로 있고 근정전의 사방에 돌조화로 새겨져 있다. 백호, 서쪽의 하늘을 지킨다. 하얀색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상상력이 더해져 신령스러운 모습이다.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치며 하늘과 바다를 거침없이 다닌다. 현무, 북쪽의 하늘을 지킨다. 검은색 거북이와 뱀이 엉켜있는 모습으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만에 태산을 만들고 없애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청룡, 동쪽의 하늘을 지키는 푸른색을 띤 용이다. 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주작, 남쪽의 하늘을 지키며 붉은 새의 모습이다. 불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한다. 용, 경회루 연못이나 근정전 천장 등에 있다. 한국은 용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궁궐에 용이 많이 있다. 용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을 의미하며 왕을 상징한다. 뱀의 몸,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큰 조개의 배,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호랑이의 주먹을 닮았다고 전해진다. 물을 지배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졌고 비를 내리게 한다. 작아지고자 하면 보이지 않게 작아질 수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봉황, 궁궐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전각 계단의 답도,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곳에 있다.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거북이의 등, 용의 비늘, 제비의 턱, 닭의 부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을 가졌으며 오색을 갖추고 있다. 암수 한 쌍이 같이 다니며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 한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살며 깨끗한 이슬과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 행운과 행복의 상징으로 봉황이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한다. 다른 괴물들도 있대요. 기린, 사슴의 몸을 하고 말의 발굽과 갈기, 소의 꼬리를 닮았으며 오색 찬란한 털을 가지고 이마엔 뿔이 하나 있다.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기린이 아니죠. 기린은 털 달린 짐승의 우두머리로 매우 슬기로우며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어질고 온화한 괴물로 알려져 있다. 기린이 보이면 어진 임금이 나타난다고 한다. 천마, 하늘을 나는 말이다.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하늘과 소통하며 신마라고도 부른다. 천마가 나타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신구, 용의 얼굴을 한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가리킨다. 앞일의 운세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백택, 상상의 동물 사자와 비슷하다. 8개의 눈과 6개의 뿔을 가졌으며 사람의 말을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어서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영력을 가졌다고도 한다. 전해진다. 나티, 도깨비와 용을 닮은 얼굴에 짐승의 몸을 가졌다. 사악한 것을 쫓는 힘을 지녔다.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괴물들이 사는 궁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궁궐을 이렇게 지키는 아름다운 또 괴물들. 괴물이 아름답다니까 이상하긴 한데, 네,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